네, 4장 3차 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시와 2차 시에 걸쳐서 심리평가 개념과 특성, 심리평가 과정, 4장 그리고 심리평가 종류, 투사검사, 객관적 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마저 객관적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평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이었다. 심리평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해서 향후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평가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되고, 심리평가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다. 다양한 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종합적인 평가가 심리평가이다. 심리평가 과정은 욕구평가, 검사, 분석, 해석과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심리검사는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가 있다. 투사적 검사에는 HTP 검사, KFD, 로샤 검사, 주제 통합 검사, 문자 완성 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각 검사별로 확인을 해보았죠. 그다음 두 번째 객관적 검사다. 객관적 검사에 지능 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정서 행동 검사, 부모 형태도 검사, 영유아 발달 검사 등이 그 중에 2차 시 때 한국 유아용 웩슬러 지능 검사를 살펴보았지요. 우리는 보통 병원이나 센터에서 이러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겠다. 그래서 결과를 그래도 유아교사가 완벽하게 해석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임상가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표 밑에 자세하게 줄글로 서술형으로 해석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위에 표와 함께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3차 시 영유아 발달 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검사는 영유아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달 검사는 영유아의 원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인터뷰, 체크리스트, 직접 실행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발달 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검사 도구로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사이에 받는 건강검진으로 우리 유치원에 가면 늘 매년 이 한국영유아 발달선별 검사를 검사 결과지를 원에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받기 때문에 만 5세 생일쯤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1, 2월생 친구들은 만 4세 반에서 그 검사 결과지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후 9개월 영아부터 발달의 선별적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발달 영역을 평가하고 영역당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조 영역은 일정한 발달 기술을 획득한 후에 개발되기 때문에 18개월 이후부터 평가를 합니다. 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 가능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지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의뢰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는 우리나라 영유아 특성과 사회 정서를 고려해 개발되어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여 재활 및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는 결국 보호자가 인터넷으로 먼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대근육 운동,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반쯤 뒤집는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러한 것들을 점수화해서 병원에 건강검진에 의뢰하면 병원에서 이러한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서 자녀 아이를 만나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간단한 부모 교육을 진행 후에 결과지를 줍니다. 이 결과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한 모든 영유아가 실시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지를 원에서 비치해야 됩니다. 원에서 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부모님께 안내하고 그 안내 후에 부모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원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아교사들이 이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지를 매년 모든 우리 반의 유아들의 검사 결과지를 받고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지에 의사들의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래서 의심이 된다. 추후 정밀한 검사가 요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의 소견이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추후 더 심층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보면 4, 5개월 한국 영유아 대근육 운동의 선별 검사 항목입니다. 1번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반쯤 뒤집는다. 2번 엎드려 놓으면 고개를 잠깐 들었다 내린다. 3번 누운 자세에서 두 팔을 잡고 일으켜 앉힐 때 목이 뒤로 처지지 않고 따라온다. 4번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들고 양팔로 버틴다. 5번 엎드린 자세에서 뒤집는다. 6번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뒤집는다. 이때 팔이 몸통에 깔려 있지 않아야 한다. 7번 누워있을 때 자기 발을 잡고 논다. 8번 앉혀주면 양손을 짚고 30초 이상 혼자 버티고 앉아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4, 5개월의 영아들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발달은 이루어졌어야 됐다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4장 1차시 심리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만 대체로 이러한 발달 과정이 오늘 목차는 심리평가 개념과 특성, 검사를 통해서 심리평가의 이 정도 과정, 계열의 아이들은 심리평가의
이 정도의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에서 21개월 볼게요. 뒷걸음질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지되어 있는 공을 발로 차야 됩니다. 움직이는 공을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공을 발로 찹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에 양발을 모은 뒤 한 발씩 계단을 내려간다. 제자리에서 양발을 모아 동시에 꽁꽁충 뛴다. 계단의 가장 낮은 층에서 양발을 모아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서 있는 자세에서 팔을 들어 머리 위로 공을 앞으로 던진다. 난간을 붙잡고 한 발씩 번갈아 내디디며 계단을 올라간다. 발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4걸음 이상 걷는다. 다음은 아동 발달 검사 KCDI입니다. 이거는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심리적인 특성이 투사가 됩니다. 아동 발달 검사 마지막은 문장 완성 과정인 관계. 학교에 대한 지각, 욕구 지향, 자기, 개인 평가, 미래 지향, 정신 건강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구입니다.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 때는 투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발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8개의 하위 발달은 어떤 것이냐?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 소근육, 표현 언어, 언어 이해, 글자, 숫자입니다. 이 검사는 교사용과 부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영유아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구입하여 필요한 대상에게 실시하여 교육과 상담 시 영유아에 대한 중요한 발달 자료로 활용할 수 오늘 목차는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또 KCDI 결과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 때는 투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A표를 보겠습니다. 사회성이 2.4, 자조행동 2.0, 대근육도 2.0, 소근육 2.6, 표현 언어 2.6, 언어 이해 2.4, 글자는 4, 숫자 3, 전체 발달은 2.6입니다. 심리 결과의 해석은 주 후소 문제에 따라서 더 세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일단 위에 검사 결과의 프로파일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들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비해 낮은 적응 수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A 유아는 세밀한 검사를 통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 KCDI 결과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B를 보도록 할게요. 사회성 2.6, 자조행동 4.4, 대근육 4.0, 소근육 4.5, 표현 언어 2.5, 언어 이해 5.0, 글자 4.8, 숫자 4.5, 전체 발달 4.2입니다.
확실히 A 그래프보다 전체적인 발달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대체로 높다기보단 보통의 발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난히 낮은 두 가지가 있죠. 사회성과 표현 언어입니다. 이 프로파일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발달은 정상 발달 범위에 있다. 다만 사회성과 표현 언어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낮다. 사회성과 표현 언어가. 자신의 욕구나 생각을 표현하고 또래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겠다. 그죠? 표현 언어와 사회성이 2.6, 2.5로 낮으니. 따라서 이 B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래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이 부분을 따로 구입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 행동 검사입니다.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아켄바흐와 레스콜라가 개발한 유아용 행동평가 척도를 이제 우리 한국 연구자가 한국판으로 2007년도에 개발하여 표준화하였습니다.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는 부모용과 교사용 검사지가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고, 기관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특히 영유아의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가는 비용과 효율성이 높고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증후군 척도인 정서적 반응성, 불안, 우울, 위축, 신체 증상, 수면 문제, 주의 집중, 공격성의 7개 임상 척도와 특정 증후군으로 묶이지 않는 문항, 기타 문제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와 외재화 문제로 분류됩니다. 내재화 문제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 우울, 위축, 신체 증상입니다. 외연화 문제는 주의 집중, 공격성입니다. 또한 DSM 진단 척도를 기준으로 1차시 심리평가 진단적인 의미도 부여하였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각. DSM 그죠? 5에 대한 네, 1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시 때는 투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에서 35개월 영유아의 어휘력과 24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의 언어 발달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4장 1차시 심리평가 유아 행동 평가 척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검 결과의 해석은 주호소 문제에 따라서 더 세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위의 검사 결과 프로파일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문제행동 내재화는 원점수가 22, 외연화가 5, 결국 T점수가 68에 42로 100분위는 96, 21입니다. 그래서 문제행동 총점은 39점의 원점으로 T점수는 55점, 100분위는 69점입니다.
이거에 따라 DSM 진단 속도로 바꿔보면 정서 불안은 1장 100분이 1차시 불안 문제는 심리평가 100분이 시작하도록 96, 하겠습니다. 전반적 발달 문제는 100분이 99, ADHD는 100분이 네, 74, 1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시 때는 투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화와 외연화를 살펴보면 정서적 반응성은 100분이 73, 불안 그리고 T점수 56. 내재화에서 불안 우울은 100분이 98, T점수 70입니다. 신체 증상은 T점수 54로 100분이 67이고 위축은 T점수 73에 100분이 99입니다. 수면 문제는 T점수 66에 100분이 95, 주의집중 문제는 T점수 58에 100분이 78, 공격행동은 T점수 50에 100분이 10, 기타 문제는 T점수 50에 100분이 17입니다. 검사 해석에 앞서서 이 숫자들로만 봤을 때는 외연화 척도는 대부분 정상 범위 아니죠. 100분위가 78, 10, 17이니까. 그런데 내재화에서 기분이 척종에서 얻은 정보 종류 위축이 중 99, 불안 우울이 동형찾기, 98로 선택하기, 동형특징에 굉장히 대한 각각의 높습니다. 4자 추론의 행복이 되는지에 대한 검사 어휘력 결과가 결과도 나와 한번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객관적 검사인 한국유아용 원천 기능 검사까지 살펴보았고요. 3차시에서 마저 객관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50, 야외 45, 동물 53, 신체 부위 33, 신탈 것, 행동, 집안 물건, 개인 사물, 장소, 수식어, 의류, 기타, 사람 등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길이 결과가 100분위 68입니다. 상기 아동 만 4세입니다. 이 아동의 문제 행동은 정상 범위입니다. 내재화 점수는 임상 범위, 외연화 척도, 언어 발달은 정상 범위입니다. 소척도를 살펴보면 내재화 척도 중에서 우리 아까 말한 불안, 우울, 위축이 임상 범위입니다. 외연화 척도는 모든 부분에서 정상 범위입니다. 검사 결과를 DSM 진단 척도로 분석했을 때 전반적 발달 문제, 정서 불안은 99, 96, 99로 임상 범위입니다. 불안 문제는 96으로 준임상 범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 아동이 갈등 상황에서 정서적인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해결 방식이 미숙한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상황에서는 위축되고 분리불안, 짜증, 신경질적인 태도같이 불안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모 양육 태도 검사입니다. 2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판 부모-자녀 관계 척도는 미국판 PRQP를 토대로 한국에서 표준화 검사 과정을 통해 개발된 검사입니다. 애착 11문항, 훈육 9문항, 관여 8문항, 양육효능감 7문항, 관계자절감 8문항, 총 5개 영역으로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측정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착, 훈육, 관여, 양육효능감, 관계자절감이 있습니다. 애착은 부모의 관점에서 친밀감, 공감, 이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모와 유아 간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관계입니다. 훈육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하거나 일관성 있게 대처하고 규칙을 세우고 바람직한 규칙을 고수하는 부모의 경향성입니다. 관여는 부모가 유아의 활동을 알고 있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정도입니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을 하거나 양육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갖는 편안함, 통제감, 확신감, 관계자절감은 일상적 양육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는 정도,
자녀의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입니다. 표에서 보면 애착은 원점수 17로 T점수가 40으로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훈육은 원점수 24, T점수 70으로 매우 높습니다. 관여는 원점수 11, T점수 43으로 평균입니다. 양육 효능감은 원점수 13, T점수 54로 평균입니다. 관계 좌절감은 원점수 18, T점수 75로 매우 높습니다. 심리 결과 해석은 주호소 문제에 따라 더 세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이 검사 결과 프로파일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머니는 양육에서 훈육을 중심적인 태도로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육에 비해 관여에 해당되는 자녀와 놀이하고 구체적인 생활 경험이 적은 편이어서 자녀와 관계 형성에서 정서적인 교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감이 낮고 관계 좌절감이 높아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녀와 관계를 도와주는 부모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된 기존의 검사와는 달리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합니다. 검사 방법은 문항을 읽고 정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시가 편리하고 검사 결과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로 제시되어 결과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코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퀴즈로 책 137쪽에서 139쪽까지 전반적인 심리 검사를 하고 심리평가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읽는 것을 퀴즈 문항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치원에 출근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